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시행된 5개 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섭니다. 미이행 시에는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 정읍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출산과 보육정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핵심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남원 춘향제가 오는 5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남원시는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추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신중한 품종 선택이 요구됩니다. 정읍시는 품종을 선택할 때 정식 시기와 시비 관리, 병해 저항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시행된 5개 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섭니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개수, 표시 설치 방법 등을 확인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은 먼저 자진 철거 등을 시정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이행 시에는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출산과 보육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핵심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한 시간 넘게 기다리기 일수인 소아 청소년과에 1시간 반, 2시간. 아이고 엄청 기다려야 돼요.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전주나 광주를 찾는 부모들. 여기는 병원에 입원할 데가 없어갖고 거기는 전문 아동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애가 보면서 산모도 몸을 추스려야 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 이런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 정읍시정의 핵심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은 내후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정읍뿐만 아니라 전북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설 부지인데요. 이 옆으로는 정읍 아산병원이 보이는데 올해 안에 소아외래 진료센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20개 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용 병동도 함께 들어서는데 아산병원 강당과 병동 일부 구조를 변경해 지을 계획입니다. 휴일 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걸 또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현명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시책 사업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을 들여 10만 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합니다. 2살 이하 영아를 둔 어린이집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 경비도 매달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종사업비 40억 원으로 문화광장에 설계 중인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도 인근의 천사 히어로즈,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도마을, 테마공원 등과 함께 전국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이 밖에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이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90%를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또 7천 명 가까이 줄어든 정읍시 인구는 10만 3천여 명.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읍시 주요 정책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제49회 남원 춘향제가 오는 5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이번 춘향제의 주제는 춘향, 컬러에 반하다라며 축제 기본 계획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열릴 춘향제는 시민과 관람객이 참여가 가능한 체험 행사를 확대하고 거리 공연과 할인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고추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신중한 품종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품종을 선택할 때는 정식 시기와 시비 관리, 병해 저항성 등을 고려해 각자 경영 방법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품종을 재배할 때 특성과 재배 관리 요령을 파악한 뒤 기존 품종을 재배하면서 새 품종의 면적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품종 특성과 관리 조건, 소비자 기호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 두세 품종을 선택하고 파종 뒤 육묘기로부터 병해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는 26일 국회에서 새만금의 미래와 매립지 관할 결정 촉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윤정 강원대학교 교수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현재와 같이 임시 관리될 경우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귀속주체 및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법적 제도적 관점, 도시관리적 관점, 갈등 관리적 관점 등 측면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 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병진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에 대한 관할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6일 오후 2시부터 전북 군산 신시도부터 부안 격포항까지 등 서해 중남부 연안과 서해 내만에 저수온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또 전남 남해 연안과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저수온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고 비상대책본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 급여를 멈추고 현장 대응반의 양식장 관리에 어업인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 전략공천을 할 조짐이 노골화하면서 민주당 소속의 21대 총선 출마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전주을의 기습적인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이 현실화될 경우 당원들의 반발과 내부 분열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나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남원 임실 순창의 경우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열이 격화하면서 비민주당 후보였던 이용우 의원이 내리 재선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지역 기반 없이 총선 한두 달 전 민주당 중앙당이 낙점하는 인물은 경계하는 결정적인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전북의 전략공천은 국회의원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만드는 낙하산 공천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자 대부분은 당의 눈밖에 날 것을 우려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신당 새로운 미래가 전북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현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공천장이 곧 당선증인 현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다며 도민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경제가 어렵지만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매달려 민생을 돌볼 여력이 없다며 올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유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안군이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명절 선물 과대포장, 재포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오는 29일부터 3주 동안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검에선 과자류나 주류, 화장품류 등에 대해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확인합니다. 합성 수지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거나 과대 포장이 적발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마포구, 양천구 등 3곳에서 임실 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임실구는 명절을 앞두고 자매결연 지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각종 치즈와 한우, 한과 등 임실 농특산물 100여 품목을 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설을 맞이하여 청정 임실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정읍소방서가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구호 조치를 위해 정읍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화재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배 연계망을 통해 주택 화재와 산불을 감시하고 초동 진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어르신 이동 보조용 전동기기 구입 지원비를 인상합니다. 전동 스쿠터 구입비는 150만 원에서 192만 원까지, 전동 휠체어는 188만 원에서 236만 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합니다. 또 전동 보조기기 수리비 절반을 1년에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번 주 추워도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북극 주변에서 한반도까지 밀려왔던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이번 주 내내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아래까지, 남부지방에선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강추위를 몰고 온 찬 공기는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회복됐습니다.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다음 주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제대로 된 1월 날씨 만끽해야겠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해도 아침 출근길은 꽤 쌀쌀하니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겠고요.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이 유입되면서 높은 파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나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도 신경 써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에서 1년 넘게 거주한 저소득 신장장애인이라면 혈액투석비와 같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구는 올해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월 15만 원까지, 신장이식 검사비를 연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혈액과 복막투석비, 혈관 시술비 등이 지원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시술 받은 후 그 다음 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제시가 올해 수소 승용차 50대를 보급하고 한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단체입니다. 구매를 희망할 경우 제조 판매사를 방문해 안내받고 접수하면 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임실 지역 특산물, 치즈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임실앤치즈 클러스터 사업단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옥정호 출렁다리 준공에 맞춰 개장한 임실앤치즈하우스 옥정호점에서 매출 1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임실앤치즈 클러스터 사업단은 총 6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저지종 젖소 도입으로 임실 치즈 산업 고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임실 치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